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본격 현실화되고 있고요. 자, 다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디폴트 관련해서는 시장이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역시도 불확성이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이제 그 상해 지수 등 흐름으로 봐서는 충격 자체는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기존의 어떤 그 매수 우위 시장에서 이미 그 매도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될 것이고요. 종목별로 어떤 그 실적 장세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실적 장세의 최고 어떤 그 안정성과 어떤 수익성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뭐 하이브가 뭐 어떤 그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 하이브 주가 역시도 이제 등락이 좀 많이 심한 그런 상태인데, 역시 그 결정적인 주가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적은 분들,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면 지금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죠. 혹은 이제 그 하이브가 전혀 없고, 저희 어떤 그 논리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역시도 지금 그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가장 강렬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뭐 등등을 보고 있지만, 엔터주들이 가장 강렬히 반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수정보완 되고는 있겠지만은, 역시 그 엔터주들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하이브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 플랫폼주들이 이제 추세 자체도 상당 부분 좀 훼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개파락이 발생된 종목이 있죠.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제 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지만, 여하튼 간에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죠. 여전히 뭐 사실 그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하이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기존의 어떤 그 기존 주도주였던 이런 그 기존 플랫폼 관련주들과는 상당히 차별화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지금 제 보시는 화면은 원래 이제 썸네일로 이제 옮기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사실 그 하이브 같은 경우 보면은 10월에 이제 각종 강력한 모멘텀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0월 달 이제 그 예상 영업이 작게는 대략적으로 한 750억에서 많게는 이제 800억대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280억에서 500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뭐 대박이죠. 그런데 700억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또 10월 24일 날 온라인 공연이 또 예정이 돼 있죠.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고 있는데, 빠르면 이제 이번 주 혹은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뭐 예매 관련해서 등등해서 이제 그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일정이 또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11월 28일서부터 LA 공연이 또 잡혀 있죠. 오프라인 공연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지금 이제 잠시 우리가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난번 이제 9월 10일 날 25만 원에서 25만 1,000원에서 장중 최저점이 25만 1,000원이었는데 25만 1,000원에서 절대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단기 시세지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좀 밀린다면 계속해서 좀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뭐 한 3%, 5% 정도 오르게 되면은 또 따라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28만 원 혹은 28만 미만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30만 원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또 많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물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뭐 상당히 편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경증권 이제 9월 28일자 기사인데,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4시, 거의 뭐 한 5시에 나온 기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그런 기사죠.
오프라인 공연이 돌아왔다. 엔터주 일제히 환호. 오늘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하이브, 그다음에 JYP, SM 이런 순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앞서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슈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게 뭐 최근 기준, 오늘 기준을 보니까 역시 엔터주들이 가장 이제 강렬하게 반응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공연 매출은 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확장성이.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이 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그 리얼리티를 제공하는 거죠. 그 열광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뭐 기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다른 여타 영역으로 확장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일단 공연이 결정되는 거까지 보자. 공연이 개최되는 거까지 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부로 이제 LA 공연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그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럴까 좀 그 날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날을. 자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시장 전반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나름대로 어떤 그 하방 경직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이거는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BTS를 필두로 해서 그 해외 그룹 오프라인 그 아이돌 그룹의 해외 오프라인 공연 개최가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상단에 보시면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엔터사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그 뭐 하이브 옆에 280, JYP 옆에 이제 96 썼는데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이죠. 하이브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80억에서 1개월 전 전망치가 이제 719억이었는데 현재는 한 750억이라죠. 280억에서 750억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 이상이 증가하는 거죠. 100%면 사실 560%인데 거의 뭐 200% 가까이 이제 급증하는 280억 대비해서는 거의 20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요. JRP도 선방을 하죠. 96억에서 이제 대략 한 160억이니까 그 굉장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크고 SM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몰려 있었죠. 근데 275억에서 현재는 이제 159억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줄죠. 그러니까 오늘도 최근에 주가 보면 JRP라든가 하이브 대비해서는 여태까지 하여튼 그 상승 탄력이 상당 부분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1억인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112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이제 크지는 않아요. 그 하이브가 독보적이죠, 독보적.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그 3분기 영업이 750억이 나오는데 하이브를 제외하고 뭐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마찬가지지만 JRP라든가 SM, YG를 다 더한 것보다 하이브가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SM을 연초에 이제 우리가 그 하이브를 이제 17만 원대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죠. 주력주에 편입하고 이제 33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하이브 말고 SM을 당시에 추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적인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이브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1등 기업이고 1등 기업이 국내가 아니죠. 글로벌 1등 기업이고 그리고 그 주식을 살 때는 항상 그 사는 사람이 어떤 그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SM을 갖고 있으면 중간에 갖고 있지를 못해요. 중간에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 하이브는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여튼 그 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이제 몇 가지로 좀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만 원에 사서 우리가 2만 원에 파는데 2만 원에 파는 주식이 있고 100%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 원에서 15,000원에 파는 게 있어요. 50%인데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사실 만 원이 15,000원 가는 주식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상태에서 불편하다는 것은 하이 리턴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는 주식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주식이 1박 2일 할 거라면 사실 우연으로 하이 리턴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반복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길게 해야 되겠죠. 평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제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 그 한두 달 주식을 시세를 안 보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얘기를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어제도 본 내용이죠. 하여튼 그 11월 달에 LA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일단 그 개최가 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개최가 되게 되면 이제 확장을 하죠. 다른 여타, 어제도 한 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MD라든가 라이센싱 매출이 뭐 급증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 뭐 당연히 이제 그 공연 매출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연 매출도 급증을 하고요. 하여튼 다양한 분야. 그다음에 위버스 매출도 또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오프라인 공연이 핵심이다. 공연이 핵심이죠. 공연이. 자, 하여튼 그 오는 이제 11월 28일, 27일서부터 28일 그리고 12월 1일서부터 2일이니까 그렇게 주시라는 게 미래 가치 선반영이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이제 각종 이제 강력한 모멘텀도 있고 온라인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10월 말이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바로 또 이제 11월이면 오프라인 공연이 그 메가톤급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오프라인 공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뭐 바람이라면 이제 지금 이제 9월에 이제 마지막인데 10월서부터 최소한 11월 말까지 한 최소한 두 달 정도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 33만 원 고점 위에 그 많이 조정받았죠. 일단 11월 말까지는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고점이죠. 35만 원을 보는데 35만 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인 어떤 그 하이브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중요하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유언총회에서 또 또 위로와 칭찬의 메시지, 젊은 층들 MZ 세대들한테 이제 위로와 칭찬의 메시지 전하고 또 공연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나마 좀 공연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품의 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 BTS의 어떤 가치, 하이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형이 굉장히 커다란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가전제품 우리가 전 세계 제일 잘 만들죠. LG전자도 잘 만들고 삼성도 잘 만드는데 이게 LG전자에서 만드는 LG전자에서 만드는 휴대폰이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가 아니라 BTS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만약에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면 엄청난 어떤 로열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최고의 어떤 이번에 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대단한 어떤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대한제국 설립 이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그 출근을 하면 보통 이제 한 6시 정도면 사무실에 도착하거든요. 오면은 제가 FM 가이드라든가 혹은 이제 YG 리포터를 이제 보는데 그 보고서가 나 있나 보는데 보고서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서 2,000개 종목이 훨씬 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뉴스거리가 가장 많은 게 사실 그 하이브거든요. 하이브인데 너무 보고서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여기 이거저거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용대 평론가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 책을 이제 2권이나 읽었고 또 유튜브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외에서는 외신에서는 굉장한 그 BTS를 비롯해서 그 K-팝의 위상이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뉴스거리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뉴스거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해외 소식을 따다가 이제 재편집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재편집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앞서가야 되겠죠. 우리 나름의 어떤 논리대로 이제 재구성하고 이제 편집하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이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번 화면은 지금 위에가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하고 하이브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인데 3월서부터였던 3월 10일 이후서부터 차트를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올랐어요. 그쵸?
2만원대에서 뭐 17만원대까지 올랐고, 하이브는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죠. 상장되기 이제 뭐 불과 10월 15일 날 상장됐으니까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동해안이지만 카카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매수가 상당히 포화를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호재가 철저히 지배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고 싶은 세력이 상당히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점에 이르면 그 정점이 저희는 이제 17만 3천 원이죠. 작년 최고점. 거래 상투가 이제 동시에 이어졌고, 그 정점은 뭐냐면 매수와 매도가 매수의 어떤 클라이막스죠. 다인 클라이막스 시점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더 사고 싶은 세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 만큼 사줄 만한 세력이 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상투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기존의 매수 위에서 매도 위로 접어든 거예요. 접어든 거죠. 제가 17만원대, 17만 3천원대 전량 매도 이후에 당시에는 저희가 13만원 정도 초반까지, 13만원 초반이면 당시에 이제 121선 정도 부근이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글로벌제, 특히 나스닥 그 주요 종목들을 잘 보세요. 그 애플이라든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구글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오른 상태 개파락이 나왔어요. 이 카카오 하락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분간 회복되게, 물론 이제 그 11만 원이면 절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가 11만 원대 정도 초반이면 좀 물린다 생각하고 계속 모아나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지금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또 안 좋은 얘기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정치권이든 뭐 시민사회든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럴 때 또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또 우리는 또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브하고 이제 오를 때 같이 동행했고 빠질 때도 같이 동행했는데 9월 10일 날 차별화가 되죠. 하이브 주가가 장중 저점이 25만 1,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게 절대 저희는 진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 가격대까지 하락했는데 이 기준보다 또 추가 하락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는 젊은 시대, 카카오는 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런 그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시장이 안정만 찾는다면 저는 그 오늘도 뭐 최근에 보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같은 그 하이브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역동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만 찾아준다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틀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술적 완성도 굉장히 높죠. 10월 달에 이제 모멘텀도 많고 기술적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러 하면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하이브 관계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나스닥 주요 종목들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개파락이 발생했어요.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도 좀 미국 시장도 한번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개파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수 우위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또 길어지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매수 우위 시장인데 10월 달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이제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매수 매도 균형점이 사실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매도 기존의 어떤 그 오랜 기간 매수 우위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주식하고 지금 사이클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같이 가는 그런 파동이거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이번에 그 네이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이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하여튼 개파를 봤는데 그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하이브는 이제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차별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실적 장세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제가 이제 6월서부터 이제 그 차트를 더 줄여서 본 거죠. 지난번에 이제 6월 23일 날 33만 7천원 고점 이후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지난 그 6월 23일,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3개월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상승한 기간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난번에 25만 1,000원에서 이제 결정적인 바닥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상승 우상향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9월 10일 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이제 거래량이 74만 주가 터졌는데요. 주가가 이제 급락세로 10%가 넘게 빠졌어요. 당시 그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됐다는 악재와 함께 이제 악재와 함께 25만 1,000원까지 10%가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 밑에 긴 꼬리 달죠. 돌려놓죠. 그런데 70만 주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주가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수급 체계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 매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보는 거죠. 3년 이상을. 그 3년 이상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3개월 조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 발의 피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9월 10일 이후서 거래량 보면은요, 주가가 굉장히 유동치고 어쩌고 그러지만,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의 거울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 칠까 합니다. 자, 저희 같은 공감을 하시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하이브를 이제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하이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사고 싶다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원 가입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 법인 계좌 1405 시간은 법인 계좌가 있고, 휴대폰 번호가 제 휴대폰입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전화를 보내시면 제가 상세하게 현 시점 기준으로 하이브를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야 될지, 저희는 여러분들 하이브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여튼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